자,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현대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현대시 두 편을 우리가 오늘 풀어봤어요. 잘 살펴보면서 제가 현대시 훈련할 때 가장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현대시 자체가. 왜냐면 그게 서정갈래, 정서들을 그냥 어떤 인과관계 없이 툭툭 던지는 어떤 기법의 작품이기 때문이거든요. 이 시라는 장르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물, 사건, 배경, 스토리가 뚜렷하게 이제 기승전결이 나타나기보다는 그냥 정서들의 나열이죠. 기쁘다, 슬프다, 외롭다, 그대여, 보고 싶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정서들만 푹푹 나오니까 우리가 굉장히 애매하다, 추상적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장르라고요. 그러면 현대시가 애매하게 다가올 때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시가 나왔을 때는요. 어떤 현대시가 나오는 우리는 분석하자고요. 상황과 반응으로 나누자는 거죠. 그 연습을 우리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객관적인 사실, 상태, 어떤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화자 혹은 대상이 객관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사실,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느냐. 그리고 반응은 그 상황에서 어떠한 기분을 드러내느냐, 어떠한 반응을 드러내느냐. 요게 이제 태도가 되는 거죠. 태도. 주관적인 반응,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일제강점기다 상황이라는 것이고 괴로움이다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별 상황이잖아요. 그 이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 반응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황은 객관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응은 그 세계, 그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대상이 드러내고 있는 기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가와 나는 제가 오늘 퀴즈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일단 상황은 전부 다 길이에요. 그렇죠? 상황은 전부 다 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상황 어때? 굉장히 뭐 거창하게 잡을 필요 없죠. 그냥 길에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상황 잡는 걸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담백하게 지금 길을 걷고 있네? 그러면 길을 걷고 있다. 그게 상황이에요. 저처럼 딱 무슨 정답 저랑 똑같이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네? 상황 잡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상황 잡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목을 잘 보세요. 제목이 상황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상황, 산길에서 제목이죠. 산길에 있구나. 반응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현대시가 나름대로 어떤 정리, 분석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상황과 반응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뭡니까? 길에서 나를 찾고 있다. 괜찮죠? 역시나 길에서고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있다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상황을 파악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반응은 뭡니까? 나를 찾으려는 의지. 그리고 우리가 상황과 반응을 더 잘 분석하는 포인트, 어떤 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기에 있다는 거죠. 보기. 이 시는 길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이게 상황이고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려는 화자의 모습, 어떤 반응?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서 복잡한 시를 나름대로 분석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뭔 소리야? 그냥 읽어봐.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이들이 상황 잡아. 길을 따라서 걷고 있구나. 자, 이 그이들이 바람이거나 풀꽃들이거나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을 벅차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죠. 자, 어디 갔습니까? 자, 가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산길을 오르며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여기에서 자, 일단 산길을 올라가고 있고 지금 바람, 풀꽃들, 수줍음, 내 가슴을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라고 하니까 이 길을 만든 이들, 바람, 풀꽃들, 수줍음 이런 것들이 어떤 존재예요?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면 나의 어떤 반응은 뭡니까? 내 가슴이 벅차다는 거죠.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인데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막 이 상징되어 있는 단어들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냥 분석해봐. 내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것들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소리친다. 그리고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한다. 그리고 이 풀꽃들이 나를 쳐다본다.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온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이 쓰였다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 문장들이겠죠. 대상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없습니다. 나에는요 의인법이 뚜렷하게 없었다. 그래서 의인법이라는 단어보다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했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쓴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순수하게 본능적으로 그 길을 만든 자연의 존재들의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서 서울을 버리고 집을 떠나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냐. 신명이 재미입니다. 재미가 있지 않았더냐. 그러면 나는 집과 서울을 버리고 이 산길을 걷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길을 만든 존재들, 이 길을 구성하는 모든 바람, 불꽃, 그의, 수줍음,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함과 설렘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있는 그대로 분석만 하자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얘네들이 뭘 상징하는데요?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요. 뭐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나요? 일제강점기 희망을 상징하나요? 독립투사를 상징하나요? 몰라요. 나도 처음 보는 시를 해석할 땐 말 그대로 딱 나와 있는 만큼만 분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을 다하여 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즉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무엇 하나씩은 다져놓고 사라진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쫓기듯 살아가는 힘든 사람들도, 힘을 다하여 비틀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언가를 만들고 사라진다. 즉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그들의 삶, 모든 삶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질없는 되풀이라도 나는 주저앉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겠다 이 말이야.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요 결국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결국에 이 세상 하나하나 어떤 부분들, 파트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이제 내 후예들이, 내 후손들이 또다시 걸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가끔 힘들고 지쳐, 내 삶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어떤 것도 이뤄내지 못한 것 같아. 그래도 걸어가다 보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내 삶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걸어가다 보면 무언가 길을 만드는데 나도 일조하게 되는 것이고, 이 길은 많은 것들을 상징하겠죠. 역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이 인류의 모든 그 세상을 상징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걷다 보면 무엇 하나씩을 다져놓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즉 내 삶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또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겠지, 내 발자취를 따라오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시다. 그래서 산길을 걸으면서 그 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감사함을 느끼고, 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이 길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존재가 될 것이고, 이 길을 따라 또 누군가가, 나의 후손들이 나를 따라오겠지, 나는 멈춰서는 안 돼, 힘들고 외롭더라도 열심히 걸어나가야 돼 라는 어떤 마음을 드러내는 시다. 굉장히 어려운 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나시는 보기부터 읽고 우리가 보면은 유리하겠죠. 길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 여러분 윤동주의 시잖아요. 제가 윤동주의 시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윤동주의 시는요 현상적 자아, 지금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현상적 자아라고 해요. 그리고 본질적 자아, 내가 되고 싶은 멋진 나의 모습을 본질적 자아라고 하겠습니다. 윤동주는 항상 현상적 자아로서 본질적 자아를 지향한다. 다시 얘기해서 부끄럽고 창피한 나의 모습에서 진정 내가 이제 되고 싶은 멋진 모습의 나를 항상 바라고 원하고 찾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는요 나가 두 명이 나와요. 지금의 창피하고 부끄럽고 잃어버린 나와 되고 싶은 나, 그죠? 내가 잃어버린 진짜 되고 싶은 멋진 나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찾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윤동주의 시는요 현상적 자아가 본질적 자아를 탐구하고 찾고 원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볼까요? 잃어버렸습니다. 궁금증을 유발했네요. 뭘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잃어버렸대.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나는 일단 길에 나아갑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행위가 되겠죠.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이 돌담이 긍정적 존재인지 아니면 나를 찾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어. 좀 더 읽어보면 이 담이 쇠문을 굳게 닫아서 내가 나를 찾으려는 그 길을 굉장히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라고 했으니까 이 담은 내가 나를 찾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다. 내가 나를 찾는 여정인 이 길을
어둡게 만드니까 내가 나를 찾는 데 있어서 방해물, 장애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이 길이 뭘 의미했죠? 그렇죠. 나를 찾는 장소죠. 나를 찾는 장소가 아침에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끊임없이 이어졌다라는 얘기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돌담,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담을 더듬어서 눈물 짓는 거야. 왜 눈물을 짓겠어? 내가 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 짓으면요, 내가 나를 찾지 못해서 이제 나를 찾으려는 어떤 의지, 노력보다는 내가 나를 찾지 못한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까지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눈물 짓는 행위 자체가 극복의 노력은 아니잖아요. 눈물 짓다가 이제 어떤 게 극복의 노력입니까? 걸어가는 거죠. 길을 찾아 걸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눈물 짓는 행위는 잃어버린 나를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노력을 나타낸 시어는 눈물 짓다가 아니라 길을 찾아 걸어간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쳐다본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왜 푸르겠어? 잃어버린 나를 아직 되찾지 못했기에 내가 되고 싶은 멋진 나의 모습, 그걸 본질적 자아라고 한다 그랬어. 그 본질적 자아가 되지 못하고 그냥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에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풀 한 포기도 없는 이 길을 아직도 걷는 것은 다음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그러면 다음 저쪽에 있는 나는 어떤 나야? 내가 되고 싶은 멋진 나, 본질적 자아라는 거죠. 다음 저쪽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겠다 이거야. 그리고 다음 저쪽, 다음 너머에 있는 나를 만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는 어떤 의도의 시인 거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으려는 까닭입니다. 그럼 이 잃은 것이 뭡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멋진 모습, 본질적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내가 사는 것의 내는요, 내가 아직 나를 찾지 못한 나기 때문에 내 현상적 자, 좀 부끄러운 나, 그래도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저 다음 저쪽에 있는 멋진 나의 모습을 찾으려는 까닭입니다. 찾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더 멋진 나의 모습이 되고 싶은 화자의 노력, 윤동주 시인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끊임없이 더 멋진 사람, 국가를 위해서 더 이제 의지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매 순간 이제 깨끗하고 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고, 매번 현상적 자아로서 더 멋진 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항상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또 다른 나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의지를 많이 이제 시로 썼던 작가였다,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 일제강점기에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 많죠. 수능에도 정말 많이 출제됐습니다. 윤동주 작가의 작품들이 자화상, 그렇죠? 뭐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의 길, 뭐부터 시작해서 윤동주의 병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좋습니다. 자, 산길에서는요, 가의 화자에 대한 이해 좋아요. B는요, 나를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삶의 고달픔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깨닫고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를 가슴 벅차게 하는 존재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있다라고 보면 맞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웹이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잘한 점, 풀이 소요 시간, 오답 소요 시간, 문제풀이에서 스스로 보완해야 할 점을 여러분들 웹에다가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 기록들을 다 쌓아나갈 거야. 그래서 한 달이 끝날 때 내가 풀이 시간이 이랬구나, 나의 현대시 정답률은 이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체크를 해볼 거니까 잘 작성해서 넣어주시고 저한테 메시지 여러분들 꼭 남겨주세요. 저는 누굽니다. 저는 어디에서 어떻게 달리고 있어요. 종현쌤 같이 화이팅해요. 우리 같이 달리는 거잖아요. 같이 힘을 내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가서 이렇게 또 멋지게 한 달을 마무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과제 제출하면서 저한테 꼭 메시지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 데일리 퀴즈는요, 길입니다. 길이라고 작성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상황과 반응으로 현대시는 분석해야 한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걱정이 커질수록 움직여라. 불안을 떨쳐내는 것은 행동뿐입니다. 저도 가끔씩
너무 걱정이 많고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어떡하지? 쓸데없는 걱정들일 수도 있고 또 의미 있는 걱정들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나가서 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펜 잡고 또 1일 1지문 읽으면서 달리는 겁니다. 마라톤만이 우리의 또 국어의 걱정을 떨쳐낼 수 있는 하나의 루틴 그리고 하나의 우리의 엄청난 여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1일 1지문 1코칭 루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하셨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이야기 나눕시다. 안녕! 파이팅!